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오늘 시장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을 달리하고 있지만 오늘 아침의 분위기를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지금은 좀 하락으로 방향을 바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초부터 급등락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냥 시장은 지금 급등락이 반복이 되는 이유로 좀 수급의 공백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이 팔고요. 그걸 개인이 받으면서 이 안에서는 치고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수급이 급등락하는 가운데 공백이 발생을 했고, 그 안에서 외인들의 순매수가 나타나는 업종과 종목들 중심으로 급등하는 모습 자체가 포착이 되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빠지면 2차 전지, 중국 소비주, 반도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어제 SK하이닉스가 7% 넘게 올랐어요. 삼성전자가 4%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대금 1, 2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좀 더 지속이 된다면 우리가 이런 기술주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연초부터 좀 강하게 지수가 끌어올릴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적자 얘기하고 있는데, 적자 얘기 나올 때 사자 하는 부분인 거죠. 저는 반도체 타이밍을 3, 4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2월까지는 차이나 리오프닝, 즉 중국 코로나가 가장 심화가 되면서 피크 칠 때, 가장 안 좋을 때 사가지고 3, 4월달 2분기를 타깃으로 올라올 때 이제 파는 전략으로서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팔고 나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가 2008년 이후에 처음으로 적자 난다고 하죠.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적자가 날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야 돼요. 그동안 경험상 보면. 우리 상식에서 비추어 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적자 날 때 산다고? 근데 이쪽은요, 시클리컬, 즉 경기 민감 업종입니다. 경기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인데, 당시 2008년도 그때 적자 난 이후에 이번이 만약에 적자가 나게 된다면 거의 15년 만에 처음이죠.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자 날 때 사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서 반도체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기대감이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미리 살 것이냐, 아니면 3, 4월 달에 숫자를 확인하고 우리가 살 것이냐, 그 차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적이기 때문에 3, 4월 달 숫자를 확인하고 사겠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차이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을 흔들릴 때마다 싸게 사서 3, 4월 달에 넘기고, 오히려 그때 가서 숫자를 확인하고 나서 반도체던 기술주던 그때 가서 체크를 하겠다 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전략입니다. 즉 1분기까지는 IT 대형주 중심으로 이런 모멘텀 공백 구간, 실적 모멘텀 공백 구간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종목으로서 차이나 리오프닝, 필수 소비재, 중국 소비주 한쪽에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기술주, 성장주 이런 쪽을 구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연초부터는 뭔가 급등락 나타나고 있을 때는 시장과 한 발짝 떨어져가지고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고, 뭔가 추가적으로 지금 포트폴리오 채우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죠. 급등락에 휩쓸려가지고 테마주 쫓아간다든지, 아니면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쫓아가면 지금 장에서는 그보다 실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반도체가 아쉬워요. 장 초반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갭상승 이후에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반도체, IT 소부장 전반적으로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부분이 지금 다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기술주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 테슬라가 12% 그제 빠졌고 어제는 5%가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주인 LG엔솔, 그리고 LG화학, LNF 이러한 종목들이 모두 다 지금 빠지고 있죠. 즉 기술주 어제는 강하게 올라오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갔었던 쪽에서 오히려 하락하는 흐름 자체가 계속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흔들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거리두기 하면서 그 시점 자체를 숫자를 확인하는, 적자 나는 숫자를 확인하는 부분을 체크하고 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적자 심화가 된다고 할 때 그냥 좀 길게 보고 6개월, 1년 이상 보고 투자하는 전략이 그동안의 10몇 년간 계속해서 맞아 돌아갔습니다.
2008년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런 쪽은 적장을 하게 되면 웨이퍼 투입량 줄이면서 가격이 반등을 하는 부분이고, 가격이 반등하면 그거 다 이익으로 나중에 끌고 오는 부분이거든요. 그 가격 결정력을 쥐고 있는 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적장을 할 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일부 뭐 기대감만을 가지고 있는 성장주 적자라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자, 이쪽 빈자리가 나올 때 어디가 올라오죠? 화장품을 비롯한 중국 소비주. 아쉬운 게 이쪽이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엔터,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그리고 게임주 강하게 올라왔는데 윗골이 달리면서 빠지는 이러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쪽은 결국 기술주가 빠질 때 소비주, 필수 소비재 이런 쪽이 올라오는 쪽 시소게임 양상을 치고받는 흐름이 계속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이 대세 상승장이고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유동성 장세라면 돌아가면서 같이 올라갈 거예요.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주도 섹터가 나와서 자금 쏠림 자체가 나타나는 흐름이 나타날 건데 지금은 하락 횡보하는 이러한 장이기 때문에 수급이 한정이 되어 있고 수급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럼 한정된 수급이 기술주로 갔을 때는 그 전에 올라왔었던 소비주가 빠지고 소비주가 올라올 때는 기술주가 빠지고 이런 시소게임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개별적인 종목들 치고받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금융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이런 금융 경색, 자금 경색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일부 좀 해지가 될 수 있다. 얘기가 나오면서 좀 오늘은 상승하는 모습이 특징이네요. 그렇다고 은행주 사기는 쉽지가 않겠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들 중심으로 빠르게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오리오만 올라오고 농심 삼양식품 하락 중인데 업종이 아닌 종목별 움직임으로 보아야겠죠 라고 문의 주셨죠. 최근에는 하나의 주도 섹터가 나와가지고 어제도 말씀을 드려봤는데 주도 섹터가 나와서 주도 섹터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섹터 안에서도 확실히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심, 삼양식품, 오리온 이런 친구들이 신고가 났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오히려 쉬어갈 때 밑에서 관련돼서 롯데칠성이라든지 여타 다른 종목들이 좀 올라왔었죠. 즉 지금은 종목별로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장은 오리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쪽은 중국 차이나 리오프닝 관련이기도 하고 4분기 최대 실적, 올해도 최대 실적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난 이후에 조정이 나온 이후 다시 한번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꾸준히 관심 가지면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TV 최근 올라오는 이유. 아프리카 TV는요, 이번 4분기 실적도 좀 안 좋을 게 나올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좀 올라올 때 정리하는 형태로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친구들도 올라오고 있어요. 비슷하죠, 지금 보면. 네이버 카카오. 꼭 컨트롤 CV 한 것처럼 비슷하죠. 다시 카카오, 네이버. 거의 비슷하죠. 아프리카 TV. 플랫폼이면서 관련되어서 기술주, 낙폭 과대.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최근에 낙폭 과대주 돌아가면서 순환매 나타나고 있는 부분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좀 부진할 거라고 봐요. 그죠? 한국투자증권에서 4분기 실적 부진 전망, 저가 매수 기회 찾을 때 얘기하면서 지금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좀 올라올 때 비중 줄이는 형태로. 그리고 기존에 9만원대 중반까지도 갔었는데 9만원 이상 윗선에서는 좀 일부 챙겨가는 형태로 박스권 플레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이러한 모습인데 주봉상 보면 현재 역배열 구간에서 이런 부분이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이쪽은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쪽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아니라고요. 국제 유가가 빠지면 이쪽은 같이 빠져버려요. 현대미포조선의 주력 선종은 원유 운반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MR 탱커라고 하는데 우리가 탱커 이쪽인데요. 이런 LPG, 에틸렌 이런 고부가치 운반선 쪽은 오히려 현대중공업 쪽, 대우조선 해양 이런 쪽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미포조선은 특히나 국제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유가가 무려 4.9%나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꾸준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아니에요. 현대중공업도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움직이죠. 지금은 아닙니다. 실적 가지고 체크하는 부분 자체, 여기에 따른 반응이 나올 때 그때 가서 사도 늦지가 않아요. 계속 추락을 하는데, 물론 작년보다 올해 실적 좋을 거고요. 그런 업종이 몇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쪽에서는 길게 바라보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그 흐름이 나올 때 그때 우리가 매수 대응이나 이런 것들 체크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일전에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국제유가 빠질 때 같이 체크를 하면서 오히려 저희는 팔았죠. 둘 다 갖고 있다가. 그리고 지금은 기술주, 소비주 이쪽으로만 보고 있고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 쪽에서는 지금은 오히려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대건설기계, 금랑요인, 현건기는 마찬가지로 이쪽은요. 어, 우크라 재건 뭐 이런 쪽도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쪽이 그동안에 실적 관련해가지고 뭐 진성 TC 등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왔다가 최근에 조정이 세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 사우디 네옴이나 우크라 재건 관련된 모멘텀 소멸 그리고 부동산 PF 급냉하는 등 국내 건설기계 업종 둔화 그리고 현대건설기계나 진성 TC나 이런 종목들은 중국 경기에 민감하게 반영을 하는 종목이에요. 그쵸? 뭐 굴착기 뭐 이런 쪽이 중국 쪽 많이 들어가는 기계 이런 쪽이고 그런데 중국 쪽이 또 차이나 리오프닝 때문에 지금 흔들리는 모습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패는 거예요. 중국 소비지가 먼저 빠졌고요. 음식료가 빠졌고요. 건설 기계 이런 쪽이 빠졌고요. 그리고 또 빠질 쪽이 뭐죠? 화학 쪽. 롯데케미칼, 대한이와 이런 친구들일 겁니다. 중국 관련. 그리고 효성, ENC 이런 종목.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이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오늘 7% 빠지는 건 또 개별적인 이슈일 수 있겠죠. 뭐 4분기 실적이 둔화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빠르게 반영이 되는 걸 겁니다. 뭐 7%씩 요즘에는 뭐 순식간에 뭐 급등락 이렇게 나와버리죠. 비수기에도 흑자 중 의존도 털어냈나 얘기 나오는데 의존도 털어냈나라는 얘기는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죠. 매출 비중 29%에 6%까지 낮아진 것으로 추정. 이런 부분 긍정적이네요. 근데 높은 부분이고 아직까지도 진성 TC, 현대건설기계 등 관련된 건설기계 업종은 중국 경기와 좀 밀접한 연관 얘기하는 거죠. 중국은 세계 건설기계 시장에서 40%가량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큰 시장이다. 그러한 부분이고 아무래도 개별적인 이슈 이런 부분이라면 4분기 뭐 실적 둔화 올해 전망치 좀 하향 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네. 12월 달에 3분기부터 증액 전환 얘기 나오면서 좋아진다 얘기 나오는데 중국 쪽 흔들리는 부분과 돌아가면서 패는 부분 같이 나타나는 걸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쭉 관련 내용들 말씀을 드려보았네요. 시장 삼성전자 지금 마이너스로 돌렸고요. IT 소부장 좀 더 낙폭을 크게 키워나가고 있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라갈 때 따라 사면 안 되죠. 꾸준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급락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휩쓸리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잘 지키고 있는 가운데 뭔가 신기루하기보다는 올라가는 종목 나오게 되면 우리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잘 털어내는 거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ST팜 아침에 체크하고 있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9일부터 있어서 또 이런 부분 체크를 하고 있고 어제 유일 로보틱스 좀 비중 올라가면 줄이는 거 고민했는데 좀 내려오고 아비코전자가 지금 오늘 이렇게 IT 내려오면서 같이 내려오는데 일단은 IT 영향 같이 보고 있거든요. 다른 기판주도 다 같이 빠지기 때문에 BH 5.6% 빠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반등 나올 때 이런 것들도 좀 비중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시장이 녹록치가 않아요. 급등, 급락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 중심 잘 잡고 오장도 기운내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게 저희는 1월, 2월 중에서는 일제 중국 소비 쪽 이런 부분을 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쪽도 계속해서 최근에 연속적으로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오후에도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도 기운 내시고요.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